중남미 국가인 하이티에서 리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남미 서인도 제도 하이티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천재지변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1,700여 명의 구조대가 파견됐다. 하이티의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오늘 아침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119 구조대도 열흘간 하이티에 파견됐다. 건물이 거의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전쟁을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렌지 껍질인가요? 오렌지 껍질을 잘라가지고 코에 맞고 다닐 정도로 이 정도 심했고, 시체가 워낙 많으니까 시체를 다 처치를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버려진 시체, 건축 더미에 깔려 있는 시체, 엄청난 그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인명 구조견 백두와 만일을 앞세우고 첨단 장비로 지진 현장을 종횡무진 누볐다. 이게 문이거든요, 출입문? 이게 출입문. 네, 이쪽으로 사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 재난 현장에 등장하는 이 첨단 장비들은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 이 과학 장비의 역할은 현장에 빠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현장의 첨단 장비들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첫 소식입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어젯밤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저녁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됐다. 사고 발생 당시 침몰한 뒤 시야에서 사라진 함미 부분은 행방이 묘연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숨죽이며 구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함미의 위치가 확인됐다.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이상한 물체가 포착된 겁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기뢰 제거함이 음파 탐지기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함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는 소나다. 초음파로 수중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물로 인한 재난인 순환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수색 장비가 바로 이 사이드 스캔 소나다. 소나는 박쥐가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사물을 식별한다. 박쥐는 초음파라는 미세한 소리를 발사해서 주위 물체에 부딪힌 후 되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다. 사이드 스캔 소나도 박쥐처럼 초음파로 물속의 사물을 구별한다. 먼저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림자처럼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실 물속의 사고 현장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투입된 구조대원이 구조대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일단 소나가 물속을 지나면서 양옆 센서를 통해 주변을 스캔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사고 지점부터 먼저 확인한다. 토피시에서 초음파를 발산을 하게 되고 그 발산된 초음파가 해저를 닿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의 형태가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형태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타이어인데 강하게 발산이 되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어둡게 음영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형태가 거의 실물하고 비슷하게 모니터상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소나는 초음파를 이미지화한다.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소리를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장비다. 이때 초음파가 이용되는 이유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분해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큰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큰 파형이 그리면 굉장히 큰 파형이기 때문에 물체가 두루뭉실하게 나와서 영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잘게 나누면 그 영상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깨끗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잠수부가 확인하지 못한 구조 대상을 사이드 스캔 소나로 탐색해내면 이번엔 수중 다방향 카메라 차례다. 수중 다방향 카메라는 소나가 탐색한 장소들을 촬영해 구조 대상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카메라는 자그마치 6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중 다방향 카메라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6개의 채널, 작은 카메라가 6개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별로 56개의 LED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 LED를 통해서 어두운 지역도 밝은 영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60도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360도를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놓치는 사각지대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전거 오케이. 보여요? 응. 자전거 살. 수중 다방향 카메라로 구조 대상이 확인되면 구조대원이 출동한다. 그리고 단시간 내 정확하게 구조 대상을 구하고 사고 현장도 수습한다. 수중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장비 역시 과학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잠수복은 물론이고 특히 공기호흡기는 다이버들의 생명줄이다. 최근 중앙 119 구조대에 새로 도입됐다는 제호흡기는 기존의 일반 호흡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단 일반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숨을 배출했을 때 공기방으로 이렇게 기포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기포가 나가지 않고 다시 그 내가 뱉은 숨을 이산화탄소만 제거를 해가지고 다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호흡기는 일반 호흡기에 비해